지난 7일에 진행됐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요.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가 쟁점이었습니다. 1년 만에 불송치에서 송치로 경찰의 결정이 뒤집힌 것에 대해서 경찰의 이 질문이 쏟아졌고 경찰은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성남FC 구단주였습니다. 무려 3년이 이상 되는 그런 수사 기간을 거쳐서 분당경찰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뭉갠 게 아닙니까? 정부의 눈치를 보고 당시 분당서에서는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보고를 받았고요. 그런데 이제 올해 경기 남부청에서 2달 수사해가지고 어떻게 제3자 뇌물죄로 송치를 했습니까? 당시 사건과 관련된 그 관계자 진술의 변경이 있었고 또 이에 부합하는 증거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판단이 달라진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공여죄로 검찰이 송치했죠. 예. 불송치 결정을 한 게 왜 뒤집어졌습니까? 기존의 1차 수사와 달리 진술이 서로 번복이 됐거나 새로운 진술이 나왔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증거물들이 확보가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완 수사 과정에서 이번에 다시 수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진술이 확보됐는데 거기 아주 핵심 진술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대가성이 입증이 되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경찰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뒤집어 보면 과거의 경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거를 그대로 또 인정한 셈이 또 돼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수사 관할이라고 할 수 있는 성남지청에서 차장검사가 이 경찰의 보안 수사 지시를 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냈는데 당시 성남지청장이었던 박은전 지청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반려하고 보안 수사 지시 못하게 막았었던 거 아닙니까? 그에 반발해서 차장검사는 사직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경찰의 1차 수사가 부실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고 지금이라도 다시 보안 수사를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어찌 보면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이 수사 의지를 갖고 일하려는 수사기관의 의지를 이렇게 막아놨던 지난 5년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네. 어쨌든 경찰에서 이렇게까지 밝혔으니까 검찰 넘어가서 재판 기소해서 재판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밝혀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검찰이요 두산건설 외에 다른 기업에 대한 수사도 지금 이제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압수수색을 막 여기저기 할 때 또 야당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어차피 다 무혐의 나온 걸 왜 또 처음부터 다시 뒤집느냐라고 했는데 이게 또 네이버에서요. 증거인멸을 한 정황이 또 추가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들추면 들출수록 과거에는 안 나왔던 게 이번에 새로 자꾸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예, 그게 진정한 새로운 증거인지 또 그런 증거 능력이 있는 것인지 또 새로운 진술인지 그거는 나중에 이제 재판을 해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저 보도만 가지고 저것을 다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뭔가 일을 열심히 적극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이런 것들을 전부 제3자 뇌물 공여다 이렇게 몰아가고 수사를 한다면은 대부분의 자치단체장들한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눈만 끔뻑거리고 있으라 하는 메시지나 다름이 아닙니다. 결국은 어떤 도시를 운영하고 관리할 때 적극 행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네. 뭔가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할 때 공공성을 얼마만큼 확보하느냐 네. 또 그 일을 추진하는 민간이 얼마만큼 공익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느냐 이것이 자치단체장의 역량이고 노력입니다. 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남FC에 기여한 것을 이렇게 뇌물로 볼 것이냐 네. 아니면은 세금을 전략하게 하는 훌륭한 적극 행정으로 볼 것이냐 네. 이런 관점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아하. 이제 이런 면에서 보면은 그 안에 사소한 어떤 위법적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만 네. 그런 것들은 재판 과정에서 다 밝혀질 것이라 보고요. 네. 어쨌든 이는 큰 틀에서 우리 국민들의 판단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시장님은 직접 시정을 운영해 본 사람으로서 이 얘기를 해주니까 또 1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네,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에서 제3자 뇌물 공여라는 조항을 가지고 지금 규율을 하는 이유도
자칫 잘못하면 공공성을 포장을 해서 공공성을 앞에 두고서 뒤로는 뭔가 부적절한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 때문에 규율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성남 FC 사건만 봐도 성남 FC에만 그러면 지원을 했기 때문에 시민 구단이니까 시민에게 이익이 가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내면에 보면 성남 FC와 관계된 여러 사람들에게 불상의 금원이 전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을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수사 결과를 보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수사 결과를 봐야 하고요. 네. 정말로 이게 세금으로 다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업에서 어떤 그런 기회가 있었을 때 네. 그만큼의 세금을 절약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혜택은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가시는 건데 이런 모든 것들을 어쨌든 그 예단을 해서 그 운영하고 과정에 있던 사람들에게 또 다른 무슨 특혜가 갔을 것이다. 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이게 모두를 범죄자로 전제하고 아하.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알겠습니다. 물론 누구도 법을 위배해서는 안 되고 법의 범위를 넘어서서는 안 되지만 네. 그 범위 안에서의 적극적인 일조차도 네.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것은 네. 정말로 이렇게 모든 사람을 소극적으로 만드는 일일 수 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건 중요하게 우리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객관성을 가지고 바라봐 주셔야 된다. 두 분 말씀이 다 이해가 됩니다. 시정을 하다 보면 그 시민을 위해서 어떤 일이든 하려고 하는 그 지자체 장의 마음,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라는 두 분의 말이 다 맞는 말이겠죠. 자, 이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될 부분들이 계속 연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